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는 건행시니어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도 어느새 노인, 시니어 반열에 들어서 있는 모습에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65세 이상은 자동으로 지공거사가 되지요. 병원을 비롯하여 대중들이 많은 곳에 가면 호칭이 자동적으로 아버님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나이보다 좀 더 겉늙어 보여서 60 이전부터 아버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듣기 거북하던데요. 그네들은 존칭어로 아버님이라 부르는데 속으로는 그 아버님 호칭 안 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70 넘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그 아버님 소리 대신에 좀 더 세련된 호칭이 없을까요? 특히 여성분들은 좀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아직 이쁘고 팽팽한데 60 좀 넘었다고 어머님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좀 그러시죠? 얼마 전 인근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성분들, 말하자면 75세 넘은 할머니들끼리 걷다가 좀 친해진 사이인가 봐요. 그 중에 약간 나이가 젊은 여성분이 서로 조금 친해졌다고 벤치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 보고 할매 운동 안 하고 뭐 하는겨? 라고 농담 삼아 말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쉬고 있던 79세 할머니가 대폭발했답니다. 뭐라고? 할매? 나는 네 같은 손자 둔 적 없다. 라며 큰 소리로 역정내면서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할매 맞는데도 할매 소리는 진짜 듣기 싫은가 보다. 아마 전국의 할매들의 공통적인 생각,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었나요? 대화 중에 어제까지 생각났던 친구의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거나 잘 알던 동네 이름, 가게 이름, 음식 이름 등등 명사가 생각 안 나서 곤란을 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서두를 꺼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의 이름이나 명사들이 생각 안 나면 참 당황스럽죠? 거기에다 옆에 있는 친구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장단을 맞춰주면 정말 좋으련만 그 친구 또한 눈만 멀뚱멀뚱하면 참말로 무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거 거시기 머시기 있다 치고 결론이 뭔데? 이런 상황 혹시 없었나요? 저는 가끔 그런 황당스런 상황이 생겨서 요즘은 말을 좀 줄입니다. 나이 들면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말하려는 내용과 중요한 이름, 명사들을 떠올려보고 생각나면 이야기를 슬쩍 꺼집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슬쩍 꺼집어내려는데 화제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속으론 좀 거시기 하죠.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에 거시기란 말은 참말로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는 거시기로 다 통하잖아요. 생각 안 나면 거시기, 머시기로 통하는 속 깊은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거시기가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 국어 사전 검색해보니 거시기는 표준말이고 머시기는 거시기의 사투리라고 되어 있네요. 얼마 전에 구독한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으려나? 그건 그렇게 되겠지. 열차 안에서 문득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나 대화가 성립되는 신기한 상황. 실제로 두 사람이 상상하는 그것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유 명사가 퍼뜩 떠오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지품이나 준비물을 빠뜨리면 검사 시간에 야단을 맞았지요.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외워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 지금은 언제, 여기는 어디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됩니다. 이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본래 사람의 뇌는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의 과정에는 입력, 저장, 인출, 망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애써 저장한 기억도 꺼낼 필요가 없으면 결국 망각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AI는 인간의 있는 힘을 결코 흉내내지 못합니다. 있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사인 작가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한 것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공포를 느낀답니다. 내가 혹시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의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나이에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이라고 하네요. 또 의사인 작가는 말합니다. 혹시 치매인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기억이란 단기기억인데 그 작업이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잊는 것은 대부분 건강한 망각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각이 좋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은 지나가버린 전반기 일모작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인상에 남은 인생 컷은 무엇이고 몇 장면인가요? 가장 기뻤던 날, 가장 슬펐던 날인가요? 나는 아둔해서 그런지, 크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 그런지 크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 청춘 때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했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무엇하러 태어났는가? 이런 의문들이 저는 최근 몇 년 전 거의 환갑 무렵에 풀렸습니다. 인간 몸받아 태어나기가 쉽지 않으며 이나마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평범 이하의 삶을 살더라도 그게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었던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한국 농업 근대화의 아버지인 우장 춘박사의 사위이기도 하죠. 우장 춘박사는 일본에 살면서도 끝까지 한글 이름을 지키셨다 합니다. 카르마 경영의 저자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의미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인생의 목적이란 선한 마음을 쌓는 것, 혹은 영혼을 닦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는가? 이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숭고한 영혼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라고 대답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때일수록 그 고통은 영혼을 닦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시련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한된 인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현세는 마음과 영혼을 닦기 위한 수양의 장이다. 또 닥터 매직은 그에 져서 더 룰에서 이렇게 말했더군요.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더 성장하기 위해, 더 진화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생에 내가 좀 못나고, 못 살고, 유명하지 않아도 억울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자. 마치 이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편하게 살다 가자. 이런 생각을 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오늘은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라는 책 중에 글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니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태상에 태어났음을 후회해보았자 소용없다. 내 인생 전체가 좋았다고 인정하지는 못해도 마지막에 어느 정도 괜찮았다고 납득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